예,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설명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다시 또 미사일을 쐈네요. 한 2주 동안 잠잠했는데요. 네. 합참이 북한이 오늘 낮 12시쯤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이후에 2주 만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25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이 같은 도발을 감행했고요. 또 지난 16일에서 22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된 후에 도발을 재개한 거기도 합니다. 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도 자주 발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감각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오늘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비행거리는 230km지만은 고도가 24km였습니다.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는데 고도 24km라면은 우리 사드가 지금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가 50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죠. 그러니까 사드로는 추적이 안 되네요. 요격을 시킬 수 없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팩3 요격 미사일은 그 사정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팩3로는 가능한데 그렇지만은 오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5입니다. 그러니까 음속 5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속도로 음속 5배 이상 날아가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잘 요격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북한이 이런 낮은 고도로 발사를 하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방어 체계를 좀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호국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7일부터 진행이 돼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이 주축이지만은 미군 전력도 참가 중인데 이 기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육해공군 각급 부대 훈련이 이제 펼쳐졌죠. 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입니다. 그것도 이제 시행이 됐고 또 공개도 됐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호국 훈련 마지막 날에 이렇게 탄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한 것은 우리 호국 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도 담겨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미 대규모 또 연합 공중훈련이 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실시될 예정인데 네. 그러면 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었죠. 한동훈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야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김의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원내 부대표단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또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에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안 제출 뒤에 전혀 사과하지 않은 김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서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윤리위 제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이런저런 질의하는 것 그건 당연한 국회의원의 권리죠. 그리고 네.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발언이나 해도 좋나?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과 장관을 상대로 술자리를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때는 최소한의 검증은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거쳤는지는 김우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오후에 기자들 만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느냐? 만약에 언론인들이 그런 거 질문 안 하면 기자증을 반납해야 될 문제고 국회의원 입장이라면 배지를 떼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정당한 질문이었다. 이런 측면만 강조하는 건데 물론 김의겸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김 의원이 이런 대통령을 또 법무장관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듣고 싶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혹시 가짜 뉴스를 확대 유포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또 국정감사장이 그런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김우겸 의원 이번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생각하시겠지만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참석 앞서서 한 장관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서 악수를 연출한다 이런 그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네. 한 장관이 학위적인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유폐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은 적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이맘때 국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가짜뉴스 엄벌법,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적이 있었죠. 당시 그렇죠.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열린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 협력을 했어요. 그때 문체위 통과됐을 당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됐을 때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당시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안건조정소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친 거죠. 네. 그런 이제 당사자가 이제 그때는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민주주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혹시 가짜 뉴스의 유포자가 자신은 아닌지 이 문제를 한번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 청담동 술집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죠. 네, 그 청담동 고급 술집에 있었다라는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죠. 윤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의혹 제기에 좀 직접적으로 이제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저급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감정도 좀 격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출근길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 국감에 이어서 야당 공식회의에서도 의혹이 제기돼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과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서 붙인 말이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이렇게 땡땡땡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여기서 더 나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 국감장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상호 의원이 또 다른 얘기를 했네요. 네,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핵심은 윤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라며 네. 우리 당한테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장관은 역대급 법무부 장관이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한동훈 장관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의 이제 발언을 좀 두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더 커진 게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한동훈 장관이 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면서 우 의원이 이 저질 가짜뉴스 술자리에 대해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5.18 전야제 행사에서 NHK 룸살롱에서 한 여성분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반격을 한 건데요. 지금 과거 일까지 소환을 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NHK 룸살롱 사건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살펴봐 주시고 한동훈 장관의 반격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도 뉴스인 해주세요. 아 이거 참 그 하도 여러 번 언급이 된 말이라서 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2000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근데 5.18 전야자 때 광주에서 민주당 소속 그 젊은 정치인들이 그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이제 폭로된 그런 일인데 우상호 의원에게서는 여기까지 22년 전 일이죠. 네. 이 광주 술자리 사건 두고 그 두고두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때 우상호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몸에 박힌 화살촉처럼 자신을 경고망동 못하게 만드는 기억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에게는 이 사건이 이제 심장에 박힌 가시 그런 기억인데 이것을 그 술자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우상호 의원이 윤 대통령이 워낙 술자리를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역공의 소재로 다시 활용한 겁니다. 이 역공이 제대로 된 건지 또 우상호 의원의 상처를 다시 파헤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거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과 한 거를 겨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그리고 대통령을 겨냥한 생채기 내기 또 흠집 내기 근거 없는 중상모략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 민주당은 아니면 아니라면 하면 되지. 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를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고발한다느니 징계한다느니 밀어붙이느냐. 애초에 한 장관이 화를 내면서 직을 걸겠다 한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좀 제대로 된 의제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그 정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제대로 된 의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사건은 계속 커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옹호하는 의견 좀 들어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번 사건이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일이다라고 했고요.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는 이게 바로 주사파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면 특검하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조응천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작전 미스였다라고 좀 우려하기도 했고 이상민 의원도 그냥 같이 근거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그건 망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의겸 의원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좀 조심했으면 어떤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조응천 의원, 이상민 의원이 그랬고 또 최재성 전 의원도 비슷한 표현을 했었죠. 작전 미스다 혹은 실책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연일 김의겸 의원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이렇게 징계안 제출하는 등 어떻게 보면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되니까 네. 민주당 당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을 두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서서히 발을 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주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TF 구성까지 제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얘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생중계로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또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비상경제 민생회의인데 이 중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회의를 두고 태평성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이건 보고회라면서 지금 불안에 잠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았냐. 비상하지 않고 한가해 보이면 비상회의가 아니다. 농담이나 찍찍하는 회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퍼펙트 스톰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그간의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촉구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였을지 뉴스인 해주세요. 오늘 민주당이 그 대규모 화재 발생한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렇게 그 민생 경제 위기 돌파하기 위해서 대화하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보면 이랬습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네. 민생 경제 위기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표 바라보면 전제가 있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정쟁에 빠져 있다. 정치 보복하고 있다. 야당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그만두고 초당적으로 정치하자.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화의 전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권이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화재 현장에 온 것을 의식해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초당적 협력기구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도 받아들일 만도 한데 조금 전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예산안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측이 너무 달라도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시중에 자금 경색이 좀 더 심해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어제 하루 일찍 귀국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베트남에 지금 일정 때문에 갔다가 어제 예정보다 하루 빠르게 귀국을 한 건데요. 이번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경색이 심해진 데 대해서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라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원래 강원도가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요. 그 상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강원도민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김 지사의 입장 간단하게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도 정치 오래 한 분 아닙니까? 정치인의 말 행동이 얼마나 파장이 큰지 네. 잘 알 텐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사과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과 비슷한 발언이지 사과라고 저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조금 미안하다.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자신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 어떻게든 파장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좀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